이미 끝난 일인데도 마음은 아직 그 장면에 머무는 날이 있습니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얼굴, 다시 생각하지 않으려 했던 말이 문득 마음을 건드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또렷해진 감정이 가슴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미움이 사라지지 않을 때 사람은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이제 그만 놓아야 하는데 왜 아직도 이러고 있지? 하지만 마음은 말처럼 쉽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분노는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상처가 제자리를 찾지 못했을 때 남아있는 흔적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선을 넘었고 어떤 행동이 존중받아야 할 자리를 무너뜨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의 마음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채 지금까지 혼자 버텨왔을 수 있습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내쉬며 이 미움이 어디에서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지 가만히 살펴봅니다. 미움이 남아있다는 것은 당신이 집착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아팠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오래 마음에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움은 나쁜 마음이 아니라 그때 나는 상처받았다는 늦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은 사라지라고 명령할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미움이 사라지지 않을 때 그 마음은 아직 한 번도 제대로 이해받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이 감정을 고치려 하지 말고 그저 곁에 두어봅니다. 지금의 당신은 미움을 품고 있어서 나쁜 사람이 아니라 아직 상처의 자리를 정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조용히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 숨을 고르기 시작합니다. 이 공감이 분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첫 번째 자리입니다. 미움이 오래 남아있을 때 그 감정은 사건 하나만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무시당했던 순간, 존중받지 못했던 기억, 말하지 못하고 삼켜야 했던 마음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분노는 누군가를 해치기 위해 생긴 감정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 뒤늦게 일어나는 힘입니다. 그 힘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아직 마음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내쉬며 이 분노가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 조용히 돌아봅니다. 대개 분노는 그건 옳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대우받아서는 안 됐다라는 내면의 선언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언이 밖으로 표현되지 못했을 때 감정은 안으로만 맴돌게 됩니다. 미움이 계속 떠오를수록 사람은 그 감정에 끌려가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은 마음이 계속해서 경계를 세우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 경계는 보복이 아니라 자기 보호의 흔적입니다. 자각이란 이 사실을 알아보는 일입니다. 나는 아직 이 일을 위험으로 인식하고 있구나. 이 한 문장을
조용히 마음에 놓아봅니다. 미움을 느낀다는 것은 마음이 살아있다는 뜻이고 아직 감각이 무뎌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이 감정이 지금의 삶까지 계속 끌고 들어오고 있다면 이제는 다른 방식의 보호가 필요해졌을지도 모릅니다. 미움을 없애려 애쓰는 대신 왜 이 감정이 계속 필요했는지를 알아차립니다. 이 알아차림은 분노를 키우지 않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공간을 만듭니다. 이제 미움을 없애야 할 감정으로 보지 않고 그대로 비추어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은 죄가 아니며 집착이 고통을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움도 그 자체로는 선도 악도 아닙니다. 다만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내쉬며 가슴에 남아있는 뜨거운 기운을 부드럽게 느껴봅니다. 그 기운을 식히려 하지 말고 그 자리에 두어봅니다. 정화란 감정을 지워버리는 일이 아니라 감정과 거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불은 잡으려 하면 데이지만 놓아두면 식는다 하셨습니다. 미움을 붙잡고 옳고 그름을 계속 따질수록 마음은 그 장면에 머뭅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보면 미움은 하나의 현상이 됩니다. 지금 분노가 있다. 이 문장은 분노가 나가 아니라 지나가는 상태임을 알려줍니다. 이 알아차림 속에서 미움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 됩니다. 손님은 머물다 떠나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붙들지 않을 때 자연이 맑아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은 분노를 억누르지 않았고 분노에 끌려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이의 자리에서 마음은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정화는 상대를 이해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더 이상 다치게 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이 미움에서 자유로워지는 조용한 전환점이 됩니다. 이제 용서를 반드시 해야 할 의무로 두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강요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의 용서는 평화가 아니라 또 다른 억압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은 용서보다 거리를 먼저 허락합니다. 거리는 차갑게 밀어내는 행동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지혜입니다. 미움과 나 사이에 한 발짝의 공간이 생기면 그 감정은 더 이상 내 삶의 중심에 서지 못합니다. 이 거리는 있겠다는 선언도 아니고 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포기도 아닙니다. 그저 이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두지 않겠다 라는 선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는 붙잡지도 밀어내지도 않는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을 끌어안지도 않고 억지로 떼어내지도 않는 것, 그 사이의 자리가 지혜의 자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미움을 품은 채로도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미움이 있다고 해서 당신의 하루가 모두 물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 확장의 시선 속에서 용서는 언젠가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두기는 지금 바로 당신을 가볍게 만듭니다. 이제 미움을 없애려 하지 않고 나를 지키는 방향으로 행동을 옮깁니다. 첫 번째 실천, 감정에 이름 붙이기. 미움이 올라올 때 이렇게 말해봅니다. 지금 분노가 있다. 이 문장은 감정과 나를 분리시켜 줍니다. 두 번째 실천, 반복 재생 멈추기. 같은 장면이 머릿속에서 돌아올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생각은 지금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시선을 지금 보고 있는 것, 지금 들리는 소리로 부드럽게 옮깁니다. 세 번째 실천, 거리에 행동 하나 정하기. 연락을 줄이거나 정보를 차단하거나 만남의 빈도를 조절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거리두기는 예의가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네 번째 실천, 몸을 먼저 안정시키기. 분노는 생각보다 몸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어깨를 내리고 턱을 풀고 숨을 길게 내쉽니다. 몸이 풀리면 감정도 조금 느슨해집니다. 다섯 번째 실천, 용서를 미루는 허락. 마음속으로 말해봅니다. 지금은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이 허락은 미움을 키우지 않고 압박을 줄입니다. 이 실천들은 상대를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오늘 이 중 하나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제 미움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두지 않습니다. 그 감정이 있어도 당신의 삶은 앞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노움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다. 노움은 당장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를 되찾는 일입니다. 미움이 남아 있어도 당신은 그 감정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분노보다 더 넓은 자리 위에 서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봅니다. 나는 나를 지킨다. 이 감정이 내 삶을 결정하게 두지 않는다. 나는 한 발짝 물러선다. 이 말들은 패배의 선언이 아니라 자유의 시작입니다. 용서는 언젠가 마음이 준비되면 자연히 올 수도 있습니다.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평온은 그 조건에 매달려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고요 속에서 미움은 더 이상 당신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이 수행을 마칩니다. 오늘은 이대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충분함 속에서 당신의 삶은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